보시면 고압산소가 원래 산소라는 게 이 적혈구 아시죠? 적혈구에 산소가 붙어서 세포나 내 몸의 장기로 산소를 운반을 해요. 우리 몸에서 대략 적혈구에 붙어서 이동하는 게 한 산소 운송량의 80에서 90% 정도가 되고, 여기에 산소가 물에 녹거든요. 액기체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이동하는 게 뭐 10에서 20% 안 됩니다. 대부분 10%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장기로 산소 전달이 되는데, 각 장기 산소 전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신경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자율신경계 교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율신경 치료하는데 신경으로 혈액을 전달하는 그 혈관 기능 개선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율신경 주사 치료도 하고 또 수액 치료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요런 것도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고압산소는 내가 여기다가 그냥 산소를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약국에 파는 이 스프레이 산소 있잖아요. 그런 거 줘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로 먹어봤자 이 적혈구에 들어가는 농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고, 고압을 줘야 되는 이유는 이 결합형 산소를 늘리는 것보다 용해형 산소, 그냥 혈관 안에 녹아있는 산소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플라크가 낀다고 하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요즘 뭐 경동맥 초음파에서 내 몸에 혈관 플라크가 얼마나 꼈냐 이런 걸 보기도 하는데, 미세혈관인 모세혈관에 플라크가 얼마나 꼈는지 우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도 제가 구입 예정인데,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적혈구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얘한테 아무리 산소를 많이 줘봤자. 그러면 녹아서 들어가는 산소들이 세포로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녹일 수 있는, 압력이 올라가니까 많이 녹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적혈구에 붙어서 가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혈액 자체에 산소를 다이렉트하게 녹이는 방법은 압을 강하게 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로도 산소가 들어가나요? 아니죠. 피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폐로 들어가죠. 폐로. 피부로도 산소를 흡수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인간은 고등동물이라서 피부로 흡수하는 양은 극히 미미하고요. 뭐 물론 파충류나 곤충류들은 피부로도 산소를 흡수한다고 해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폐로 통해서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압산소 치료의 효과, 첫 번째 많이 사용하는 거, 피로회복. 젖산이라고 하는 산소가 부족했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어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 젖산 생성이 많이 되거든요, 내 몸에. 이 젖산을 빨리 빼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특히 운동선수들, C 호나우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대표적인 유명한 자기 집에 고압산소 챔버를 사놓고 사용하는 선수들이 이런 젖산을, 운동하고 과하게 생긴 젖산을 빨리 빼주기 위해서 늘 이용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구입한 지 지금 2달 정도 됐잖아요. 2달 정도 됐는데, 우리 병원 고압산소 챔버를 제가 제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 전날 운동을 하고 당일은 잘 못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개운해진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개인차는 좀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운동을 하고 점심시간에 고압산소 챔버에 한 30분 정도 들어가 있다가 오후 진료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랑, 산소 챔버를 안 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랑,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좀 내가 느끼는 피로도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주관적인 거라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느낄 수는 있는데, 꾸준히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데 피부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도 고압산소 챔버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도 나와 있는데, 우리 몸이 노화가 되면 텔로미어라는 DNA 뒤에 붙어있는 DNA 중에 노화와 연관된 DNA,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런 텔로미어라는 거를 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점점 짧아져요, 텔로미어가. 근데 그거를 짧아지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준다, 고압산소 치료가. 그런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중화라는 기능도 있는데, 산소를 많이 주는데 활성산소를 줄여준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활성산소란 건 불안정한 산소예요. 그게 아니고 안정적인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서 활성산소가 내 몸에 데미지를 주는 것을 좀 억제해준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오죠. 면역기능 증강, 암 치료 전후로 제가 구입한 제일 큰 목적이고, 우리 병원 암 환자들 많이 오시는 병원이니까 제일 큰 목적이고,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 특히 뭐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 이런데 구멍이 생기고 조직이 괴사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조직괴사가 언제 오냐? 방사선 하는 도중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딜레이드 리액션이라고 뭐 6개월이 있다가 오기도 하고 2년이 있다가 오기도 하고 5년이 있다가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괴사를 좀 막아준다. 그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케이스 하나는 제가 직접 경험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주변에서 제가 지켜봤던 케이스인데 당뇨발이 생겨서 발을 자르자라는 이제 말을 들었던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 환자분이 발을 절단하는 거는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고압산소 챔버에 꾸준하게 계속 들어가셨어요. 주 3회 가셨대요. 그랬는데 이게 안 자르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당뇨발이라는 당뇨병 합병증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발에 괴사,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는 건데 저기 보여드렸듯이 억지로 산소를 보내주니까 얘들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입각해서 생각하면 수술 전후로 산소 공급해서 회복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것. 암세포가 산소를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이제 많이 줌으로써 좀 괴사시키는 역할, 그리고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해주고 예방해주는 역할, 다양한 역할들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이제 혈액순환 개선, 외상 치유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이런 거 설명하면서 같이 들어간 내용이고 집중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나 수험생들 뇌로 가는 혈액이 좀 부족해서 혈액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한 거죠.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려주면서 좀 집중력을 올려줄 수 있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들도 합니다.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재밌는 일화 말씀드리면 여름에 병원에서 제가 진료실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있잖아요. 저도 두통이 생기거든요. 이제 에어컨 밑에서는 산소량이 좀 적어지게 되거든요. 두통이 이제 오전 진료가 끝나고 두통이 생겼는데 점심 먹고 고압산소 치료기에 한 30분 들어갔다 나오니까 두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제 경험으로 소개를 드려봅니다. 피부 이식을 할 때 플랩을 돌린다고 하거든요. 의사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엉덩이에 있는 피부 이식을 이렇게 옮겨서 하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피부를 떼다가 이렇게 뭐 화상 입은 분들한테 돌려서 붙이든지 화상에도 이거 많이 씁니다. 화상 치료에도 고압산소 치료 많이 씁니다. 하여튼 돌리든지 했을 때 혈액 공급이 잘 돼야, 즉 산소 공급이 잘 돼야 이 조직들이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나고 안착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성전환 수술은 피부를 돌리거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으로 될 때는 없는 페니스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만들어줘야 되고 여성 같은 경우도 있는 거를 없애고 어쨌든 겉에 피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조직 재생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고압산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사장님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여기를 진짜로 제가 썼거든요. 네네. 이게 제가 원래 만드는 일은 안 하는데 자재 들어올 때 도와주다가 얇은 철판에 이렇게 싹 됐거든요. 갑자기 저는 이렇게 피가 솟구치고 막 그래서 막 응급실로 뛰어갔더니 그 응급실에서 이제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이제 그날 밤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받고 한 60바늘 가까이 꼬맨 거거든요. 그 원장님이 꼬매는 건 잘 꼬매졌는데 이게 한여름에 다쳤어요. 그래서 괴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식 수술을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입원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서 생각이 나서 그 병원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3기압 제가 맥스로 해가지고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하니까 괴사 안 되고 그래서 좀 이거를 몇 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이거 한 부분이 있었어요. 업계 종사자 많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톡톡히 누리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 아마 다치신 게 상처로 봤을 때 좀 된 것 같은데 한 2년 됐습니다. 2년? 네, 딱 2년 정도. 그 고압산소 치료기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많이 높아졌지 2년 전만 해도 지금만큼 관심이 있었던 시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의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고압산소 치료기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서 하세요 해주시면은 좋은데 그래도 요즘은 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의뢰받았던 환자 중에 한 분은 돌발성 난청이 있어서 오셔서 이제 빠르게 좀 고압산소 치료기랑 물론 얘만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치료들이랑 좀 병행을 했지만 어쨌든 조금씩 의사들 사이에서도 인식 개선이 좀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고압산소 치료기 저도 참 관심이 많았던 치료고 와보니까 제가 또 몰랐던 거 새로 눈에 뜨이는 것들도 많이 있네요. 앞으로 의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저도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너무너무 의학은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요런 한 가지 보조적인 치료 언젠가는 얘가 또 주류가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근거 강도에서 보조적인 정도로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돼서 좀 더 많은 병 치료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